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는 찾아왔지만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어려워진 증시 여건을 보면서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을 둘러싼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여름철 휴가를 떠나듯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잠깐 떠날 피난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종목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바이오 업종에서는 하루 걸로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오늘도 많이 좀 어려웠죠. 특히 이제 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번 주 이제 딱 이틀밖에 거래를 안 했는데 벌써 이번 주 하락폭만 지난주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래 이제 7, 8월 달에는 매년 제가 2000년대 이후로 7월 달, 8월 달의 증시를 보면은 거의 횡보 아니면은 고점에서 꺾인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처지는,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도 좀 있고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지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이거 기다리면 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묻어두고 가시는 분들 반, 그리고 또 일부는 너무 들고 있는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팔고 시작, 그렇게 해서 손절하고 기다리시는 분 반,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가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실시간 뉴스를 보면은 지금 중국이나 뭐 최근에 북한 되게 조용하죠. 중국이나 북한 너무나 조용하고요. 지금 일본 뉴스가 지금 거의 뭐 완전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더 큰 이슈잖아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라는 이슈가 갑자기 중간에 딱 튀어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궁극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까지 하니까 거기서 좀 우리가 좀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일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저는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일본도 자기네들도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까지 장기화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막 뭔가 이득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일본 내부의 불안 심리라든지, 일본 내부의 불안 심리나 일본의 뭐 보수 언론들의 보수 어떤 그런 여론들을 좀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을 막 집요하게 공격해서 막 뭔가 얻어내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압박하고 그냥 분위기 조성하고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한테 타격을 받은 건 없어요. 근데 타격이 날라올 것 같으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먼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혜주를 사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이게 좀 장기화 우려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증시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데요. 올해 이제 7월 달이나 8월 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쯤에 한번 좀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원래 7, 8월 달은 좀 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수 자체는 7, 8월 달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약간 좀 조정기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세 반등, 정말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7월 달, 8월 달 휴가철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정도에 좀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시기, 요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못 견디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마 좀 손실을 크게 보고서 증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건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정해진 소수의 업종들만 올라가는 좀 이렇게 좀 얄미운 종목들이 많이 보일 테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그거죠. 일본이 다음 타겟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 이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뉴스 나오는 거를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공작기계 업종이나 어떤 뭐 특수 소재 관련해 가지고 원래 처음에 반도체 소재 얘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얘기가 나와서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들은 옷이나 뭐 맥주 뭐 이런 것들 지금 불매운동 벌이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공작기계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다음 타겟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요 시점에서 정부가 아까 전에 발표를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지금 일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국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국산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게 9월 달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소차나 수소 경제에 대한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먼저 한 8월 달 정도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죠? 증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뭐 대한투자 이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관심 안 가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움직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요거는 잠깐 지나가는 유행 같은 부분이고요. 올해 연초에 비트코인이 얼마였는지 지금 보시고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보신다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쏠리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당연한 그런 움직임이지만 지금 이제 투자 메리트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차라리 좀 많이 빠져있는 주식을 사는 게 저는 한 50배 정도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좀 더 낫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투자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은 지금 대한투자가 지금 암호화폐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신규 상장주가 지금 이번 달에도 몇 개가 있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릴 텐데,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매력이 없을 때 뉴페이스,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화제가 되곤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진짜 수익 낼 게 없다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는 이렇게 좀 확인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문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같은 조정시장 7, 8월 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설명하셨습니다. 이 휴가철이 지나고 나야 증시가 반등이 예상이 된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정부가 9월에 수소차 부품 국산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암호화폐가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신규 접근을 좀 고려를 해보시라 설명해드렸고요. 대신에 신규 상장주가 대한투자로는 조금 더 적합하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372님의 문자입니다. 사막 콘덴서 매수가 56,000원, 보유 비중 50% 너무 내려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도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이 이제 딱 한 가지 업종밖에 없어요.
그죠? 일제 불매운동 관련주, 일본 뭐 수출 규제 관련주, 그거 말고는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마콘덴서라는 종목도 물론 미래 가치를 보면은 분명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진단 한번 해드렸을 텐데 그때 내용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 들으셨던 대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진 부분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저라면은 절대 안 샀을 텐데 지금 주가가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4,000원짜리가 2018년도에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은 이미 시세는 다 발생을 했고 어차피 하락은 할 텐데 하락하는 과정이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지느냐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빠지느냐 이제 그건데 그 중에서 반등을 기다리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큰 흐름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이제 쭉쭉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코스닥 지수, 거래소 지수 밑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이 빠진 거예요. 오늘 올라갈 만한 이유 없잖아요. 그죠? 일본 수출 규제랑 관계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갖고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이제 작으시다면은 조금 뭐 잊어버리고 있다든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비중이 크니까 이거 뭐 조금만 빠져도 그냥 심장이 철렁철렁 하시는 거예요. 그죠? 첫 단추 자체가 좀 잘못 끼워진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상태는 여기 보니까 어제 한 7% 정도 하락이 나와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콘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55,000원에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반등 구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6,000원대 사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뭐 지금 6만 원, 7만 원, 8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죠. 그래서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 일단 저는 반등을 봐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매물이 많이 쌓였거든요. 요거 차트 보시면은 제가 매물대를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보면 6만 원대 한 중반부터 가득 쌓여있는 구간들이에요. 요 화살표 일자로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돌파하기가 진짜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55,000원, 6만 원 사이 정도를 분할 매도 목표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저는 매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지금은 당장의 호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사마콘덴서는 55,000원에서 6만 원 반등 구간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82님의 문자입니다. 오디텍 매수가 6,400원, 비중 30%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오디텍이 최근에 시세가 한번 크게 발생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니까 한 달 전이죠. 네. 그러니까 6월 5일 날 대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그날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가 와장창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디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평소에 우리 증시에서 거의 약간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관심이 많이 없었던 그런 종목인데 갑작스럽게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눌리는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는데 너무 좀 약간 일찍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딱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메인 테마라고 보통 이제 만약에 얘기하는 그런 테마다. 지금 시장을 봤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메인인 거거든요. 지금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발병을 하지 않고 아는 상태고 정말 각 지자체와 정부가 정말 한 몇 달 동안 진짜 철통 방어를 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소식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방역을 엄청나게 잘해서 그런지 동아시아에서 거의 우리나라는 클린하게 깨끗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고 다른 재료가 있다. 다른 호재가 있다면 거기에 지금은 운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태고 기존에 있던 그 재료는 사실상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제가 6,400원이라는 가격을 사셨으니까 여기서 보고서 선을 좀 그려볼 텐데 이 정도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중간선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종목의 바닥이라고 하는 구간은 한 5,000원대. 거기는 바닥이에요. 그리고 7,000원대 넘어가는 구간은 이제 고점. 그리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한 6,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6,400원이라는 가격도 엄청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저라면은 6,000원이나 6,100원 뭐 그 사이쯤에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가니까 이거는 손절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깔끔한 자리는 아닌데 밀리는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손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은 지금 빨리 지금 전국의 어느 농가에서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가지고 막 집단 폐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갑자기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서 팔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제가 보니까요, 이 종목이 어제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다 같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평소 대비해서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발생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살짝 반등이 나오려고 했지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일본 수출 규제랑 관계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이 반등 나오고 하면은 같이 동반 상승이 될 텐데, 자, 벽이 하나 좀 생겼습니다. 그 벽이 매물벽이 얼마냐면은 6,000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두 개가 찍혀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자리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굉장히 많은 투매 물량이 발생을 했고 그 벽이 되기 때문에 위로 넘어가려면 뭔가 좋은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뭐 높게 보려면은 좋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글쎄요. 정부가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가 6,000원 잡아 드릴 테니까요. 6,000원대를 뚫고 간다면은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6,000원 부근부터 그 위쪽으로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럼 좀 손실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전략이니까 정말 앞으로 뭐 6개월, 1년 가져가면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6,000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셔서 일단 현금화 하시고 좀 이것보다 좀 시장에서 좀 매력적으로 시세를 붙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정부의 정책주라든지 시장의 트렌드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교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텍은 목표가 6,000원부터는 분할 매도에 들어가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네요. 네, 또 전화 주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이 시간에는 꼭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드리는데요.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예. 종목 도와드릴까요? 흥국주정요. 네, 풍국주정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2,000원이고 30%고요. 네, 22,000원에 30%. 그러면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수소차 관련주래 가지고 샀거든요. 네. 근데 올라갔을 때 내놨는데 못 팔아가지고요.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예. 네, 전문가님 풍국주정 22,000원에 30% 좀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이 올까요? 이거는 좀 위험한 종목을 하셨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위험한 걸 사셨어요? 기존에 다른 종목들은 제가 몇 번 봐드렸잖아요. 그죠? 예.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좀 오래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말 그대로 단타로만 하셨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갔을 때 바로 매도, 아래쪽으로 좀 빠졌으면은 바로 손절. 예. 지금 이거는 약간 일이 터진 상태예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은 2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중요한 종목이에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9,450원인데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 2만 원대 지켜주면서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을 끝났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유하신 물량이 만약에 한 10%다, 5%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지만 30%면은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일부러 네. 매도를 좀 하셔가지고 손실이 있더라도 피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들인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예. 풍국주정은 지금 딱 지금 구간에서 더 안 빠지면은 굉장히 그림 같은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한 번 정도는 그래도 22,000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장기로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되는 종목이고요. 무조건 단기로만 예.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3일 남았잖아요. 이번 주. 그죠? 예. 수목금 남았죠? 3일 안에 주가가 2만 원 위로 잘 올라가서 가격을 만들고 있다면 한번 22,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마 예. 다음 주쯤이면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3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만 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예. 19,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다든가 예. 아니면 여기서 더 힘 빠져서 더 밑으로 밀린다든가 그러면은 이건 일단 가격 무관하고 일단 비중부터 줄이셔야 돼요. 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려면은 어쨌든 2만 원 위쪽으로 빨리 올라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이번 주까지만 잘 기다려 보시고, 그러니까 좀 안 가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금요일 한 예. 오전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도저히 갈 만한 흐름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 보유하신 물량을 절반 이상 줄여주세요. 예. 가능하시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반 예. 정도 팔고 지켜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는데도 답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전량 매도하시고 일단 예. 지금 2만 원이라는 가격을 빠르게 지켜준다면 한 번은 튈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거에 따라서 요거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수소차잖아요. 예. 근데 수소차 재료가 아까 나오긴 나왔는데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9월 달에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한번 매매하신 다음에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이번에 좀 빠르게 좀 정리하시고 한 7월 달 후반부나 8월 달쯤에 좀 많이 밀렸을 때 다시 들어가면 예. 어떨까? 그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2만 원 가격 잘 기억하셨다가 지켜주면 가져가시고 못 지키면 손절하시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손절은 안 해도 돼요? 일단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2만 원 못 지키면 반 이상 줄이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켜봤는데도 못 지킨다. 그러면 다 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렇게 예. 이제 보시면서 부분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또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또 문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풍국주죠. 우리 시청자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안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와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또 온라인 방송에서도 또 종목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그 하루 종일 좀 뉴스를 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각 그 증시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막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관망을 하거나 단타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 얘기고 이미 일 다 터졌고 주가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단타를 하고 있으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7월달 들어와서 여러분께 공개방송에서 무슨 종목을 드렸습니까? 완전 최저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드렸어요. 비록 빠지더라도 이거 들고 있는 게 낫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본 관련해가지고 그 뭐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 찾느라고 지금 밤새고 계실 거예요. 움직이니까. 근데 저는 이미 시세 발생 다 해가지고 거의 꼭지에서 얼마큼 남았는지도 모르는 종목 들어가서 이거 이번에 물리면 다음 언제 빠져나올 거예요. 그죠? 일본 참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종목 공략하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시세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사셨으면은 이번 7, 8월 달 휴가 다녀오셔도 돼요.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11시 반에 여러분들께 최저 바닥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동안 단기 거래 하시다가 좀 지치신 분들, 나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묻어두고서
이제는 좀 느긋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바닥에서 들어가는 종목 하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또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 왜 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종목 필요하신 분들만 오늘 밤 11시 반에 오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그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0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채택을 못 해드렸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고 싶은 하루였네요. MI텍 6,250원에 비중 25%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도 요즘 계속해서 하락세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제가 좀 보니까요. MI텍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서 저도 이제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인데 4월 달에 고점을 딱 만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반등다운 반등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신규 상장주 보시는 분들은 다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모가예요. 공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작년 12월 달,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가격이 공모가가 4,500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횡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공모가를 돌파한다든지 바닥에서 돌리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공모가를 목표로 잡는다든지 하면은 또 해볼 만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작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정도 한 2월 달까지가 적정 매수 구간이었고 2월 달에 공모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단타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모가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올라왔고 최고점 기록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제 앞으로 무너질 일만 남은 종목이에요. 근데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느냐? 중간중간 반등을 주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보고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이 여기 이제 6월 13일 날 정도에 5,800원까지 떴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샀을 수도 있지만 6,250원이면은 나름 그래도 고심해서 사신 거예요. 그죠? 빠지는 거 보고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근데 그 자리가 아닌 게 확인이 됐으면은 바로 뺏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사진 않지만 만약에 샀으면은 저라면은 만약에 손절가 한 6,000원 정도 잡아놓고 깨지면 바로 팔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놨다가 이렇게 선을 딱 그려놓고 아마 요거 보고 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못 지켜지거나 깨졌으면은 뭐 한 2, 3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못 올라갈 경우에는 일단은 물량을 줄인다든지 손절한다든지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물량을 뭐 만약에 반이라도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비중 한 10% 들고 있고 손실은 좀 있었지만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바닥에서 돌리는 구간에 나왔을 때 추가 매수, 단가 낮추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손해를 봤지만 반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은 어쨌든 그게 지나갔고 25% 비중이면은 더 사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가 되게 어려워요. 오늘 셀트리온도 보니까 오늘 급락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그죠? 셀트리온 오늘 그죠? 급락 나오고 뭐 꼬리는 좀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 쪽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다행인 것은 MI텍이라는 종목은 이쪽은 이제 뭐 제약주 쪽은 아니고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낙폭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은 수익 보고 나오기는 힘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비중이 커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한 5,500원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5,500원 부분까지 간다면 그쯤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하셔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고요. 바이오 제약이나 헬스케어 업종이 당장에 올라갈 종목들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7월달, 8월달
바닥 다지고 한 9월 달쯤 시장 올라올 때 그때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면은 5,500원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I텍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신다면 5,500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가볼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님과 대화를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49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필룩스 11,550원 20% 손실이 너무 커요. 유상증자한다는 소식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손절해야 하는지요? 진단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최근의 바이오 제약주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가 5,500원이에요, 필룩스가. 근데 매수하실 가격이 10,000원이면은 어쨌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죠? 11,000원대면은 지금으로서 쉽게 반등이 나올 구간도 아니고, 요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필룩스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거는 많이 내려온 건데요. 일단 먼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한 50% 올랐다. 괜찮아요.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2017년도 겨울에 3,000원짜리 주식이 대략 3,000원짜리 주식이 6개월도 안 돼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갔어요. 3,000원짜리가 3만 원이 됐습니다. 한 4, 5개월 만에. 이런 종목이 흔한가요? 저는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1년에 진짜 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종목들인데 이미 얘는 그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으로는 주가가 이제 무너지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세를 한번 크게 낸 종목들은 하락하지만 하락할 때 일자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0원대쯤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더 내려온 거죠. 왜냐? 바이오 제약주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저점이 어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분석해 보면은 10,000원대를 이탈하면서 손절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투매, 매도, 던지는 물량. 10,000원이 깨지고 나서 이거는 끝이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때 던졌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뒤로 주가가 더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은 지금 와서 정리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손절하실 가격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되고 일단 유상증자권 한번 나와서 시세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일부 좀 빠져나왔어야 되는 구간인데 그것도 지나갔고요. 그죠? 지금은 바이오 제약 업종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들려 나오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사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바이오 제약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은 셀트리온, 그리고 코오롱 인보사 이런 것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건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뒤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필룩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뭐 저점이 어딘지는 저도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만 저점이 잡혀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10,000원은 돌파하기 어렵겠지만 한 8,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그래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 6월 달에 올라왔던 7,000원대 후반 한 8,000원 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지금은 일단 다른 종목들 다른 나머지 80%의 현금 비중이 들어가 있는 그 주식 비중이 있는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그냥 없다시피 그냥 지금은 잠시 잊어버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시세가 붙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때 놓치지 마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필룩스도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면 8,000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229님의 문자입니다. 울고 싶습니다. 꼭꼭꼭 채택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KMH 하이텍 1,500원에 20% 비중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울고 싶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KMH 하이텍 한번 볼게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일단은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500원에 들어가셨고요. 지금 오늘 종가는 1,285원인데 차트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종목을 1,500원대에 들고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아요. 최근에 올라왔을 때 오늘 올라온 여기 그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난 6월달 작년입니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올라왔을 때 샀다가 이번에 올라올 때 못 팔았다. 이거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아마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사셨을 거예요. 자, 만약에 지난번에 작년 6월 달에 샀는데 꼭 들고 왔다가 이번에 올라올 때 못 팔았다. 이거는 아쉬운 거지만 되게 아쉬워요. 아쉬운 거지만 그래도 내일이라도 이거는 정리 들어가시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잘 버티셨고 오늘 못 판 거는 아쉬워요. 못 판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었으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못한 건 아쉽지만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늘 샀다. 오늘 샀으면은 이거를 매매를 정말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 잡으셨겠죠. 관련주다 막 이렇게 소문나고 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피해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미 주가는 900원짜리가 1,500원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그래도 60, 70% 올라갔으면은 요즘 같은 장에, 요즘이 상승장인가요?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 그 정도 올라갔으면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큰 손들은 다 정리했고, 오늘 수급 한번 보세요. 기관들 다 팔았고,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 시간의 거래 상황 한번 볼게요. 시간의 거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9% 정도 현재 하락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내일도 분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이 만약에 갈 종목 같았으면은 오늘 이렇게 많이 빼버리면 안 됩니다. 고점이 23%인데 오늘 장 끝날 때 보니까 무려 20%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신 다음에 안 가면 바로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미 엄청 올라간 구간에서 손절가를 안 잡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매매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은 지금 주가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 정도냐면은 제가 볼 때는 1,250원 정도 일단 기억하셨다가 이 1,250원이라는 가격을 만약에 지켜준다면 이탈하지 않고 오늘 저점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 가격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1,500원까지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손실은 있겠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50원을 최종 마지노선, 최종 손절가로 보시고요. 그 가격을 이탈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근가에 내려와서 위협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은 정리를 해주세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안전한 걸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겠고요. 1,200원대를 만약에 잘 지켜준다. 얌전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켜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켜주지만 이거 길어지면 안 돼요. 또 너무 늘어지면은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보시고 1,200원 밑으로 1,25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가차없이 정리하시고 지켜준다. 그러면은 한 조금 더 올라가서 한 1,35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손실을 좀 줄인 상태에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추가 매수. 요거는 꼭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잘못된 매매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좀 나오시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 잡아드렸으니까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은 1,250원을 지지해 준다면 반등이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가져갈 만하다.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1,350원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네, 좀 레드로바. 네. 매수가와 비중은? 네.
네, 1,410원에 25%요. 네, 레드로버 1,410원에 25%.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예. 네, 동전주가 되어버려서 빠르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레드로버 1,410원에 25% 지금 손실이 많이 보고 있으신데 이 종목 어떻게 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한번 레드로버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빠지는 구간에서 정리 좀 안 하셨네요. 예, 좀 놓쳤습니다. 그쵸, 네. 네, 예. 제가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그래도 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또 저가에서 매수세도 들어오고 또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진다던가 그러면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종목은 지금 문제가 되게 많네요. 일단 주요 주주들의 현황을 보면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요 주주가 없어요, 지금. 일단 제가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주인이 있어요. 주주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뭔가 오류가 난 게 아니라면, 여기 주주 현황에 누군가가 적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 누구누구, 뭐, 회사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해서 이 회사의 뭐, 최대 주주가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는 게 공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극히 작아서, 공시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주식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주주도 없고 임원도 없고 아무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90%가 넘는 주식을 일반 이름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회사는 누군가 이제 주주가 이제 딱 있어가지고 회사를 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고 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한 번은 회생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작년에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죠. 작년 특히 12월 달에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1월 달에는 그래도 흑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본전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때 만약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와준다면 그리고 혹은 적자지만 작년보다 잘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0원을 넘기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만약에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비전도 있고 대주주가 물량 꼭 붙들고 있고 실적도 좋다. 그러면은 저는 뭐 더 사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상태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건 빠져나오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한 1,000원대쯤 위쪽으로 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서 한 900원대부터 900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천천히 분할 매도해서 조금씩 물량을 빼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조금 가다가 그러면은 분할 매도 하는 것도 네,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는 거를 기다려 보셨다가 올라가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한번 좀 빨리 올라올 수 있고 실적이 만약에 나오는데 좀 못 나왔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회복되는 거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길래 이게 바닥도 한번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바닥이 어딘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제가 봐도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주인이 없어요. 대주주가 있으면은 주가 방어라도 하고 자사주라도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도 이제 서로 막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정리 이렇게 전략을 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좀 처분을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조금.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아마 이 종목은 작은 종목이니까 아마 8월달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보시고 그거 이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미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면은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레드로버가 지금 올라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는 재료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재료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봤던 재료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사업을 또 많이 했던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이 지금 그 이번 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서 또 좋은 얘기가 좀 풀려가지고 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의외로 또 빨리 시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일단은 변수예요. 실적과 미중 협상 두 가지니까 그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또 금세 또 한 900원대 1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그게 없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어쨌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팔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상담 고맙습니다. 예, 네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레드로버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90님의 문자입니다. 이스트소프트 9,500원 20%입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 중인데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이스트소프트 최근에 보안 관련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쭉 한번 갔다가 지금은 또 약간 조정받은 그런 상태에 진행되고 있죠. 자,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주가가 지금 제가 볼 때 살만한 가격대는 만약에 한 9,000원 정도에 샀다. 그럼 지금 물론 손세를 보고 있겠지만 한 9,000원이나 그 이하에서 샀다면은 해볼 만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오늘 종가에 들어갔으면은 한번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이 보안 관련, 비트코인이나 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의 거래를 한번 좀 볼게요. 보면 약간 0.5% 정도 마이너스가 좀 나와 있지만 지금 구간 어쨌든 괜찮은 구간으로 저는 보여요. 만약에 지금 샀다면. 그러니까 9,500원대라는 가격은 지금 산 사람들이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스트소프트는 일단 이거는 뭐 길게 볼 만한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800원으로 짧게 드릴게요. 8,800원 깨진다면은 바로 정리를 하시고요. 위쪽으로는 9,400원, 500원 정도 딱 매수가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가를 목표가로 9,500원 잡으시고요. 아래로 8,800원을 손절가로 짧게 잡고 오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까지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조만간 이제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시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뉴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 보복한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 테마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수익을 못 내면은 빠져나오기 힘든 종목을 어렵게 드리는 것보다는 느긋하게 바닥에서 사 모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여름철에 좀 쉬시고 휴가도 가시려면은 저점에서 출발하는 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7월 달에 답이 없어 보이지만 변수들은 충분히 있어요. 바로 북미 협상과 미중 협상 두 가지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빠지더라도 가져가자라는 의견들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지금 꼭 힘내셔서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정부의 정책주이면서 저평가주 또 시리즈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11시 반에 그 부분들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 최고의 수혜주를 소개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정책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적풍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그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종목진단 119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